투자의 천재 워런 버핏은 10년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라는 명언을 했습니다. 이 같은 투자 조언은 개별 종목뿐만이 아니라 상장 지수 펀드 ETF에도 적용이 됩니다. 즉, 똘똘한 ETF를 골라 오랫동안 묵혀두라는 거죠. 그러나 모든 원칙에 예외가 있듯이 ETF 장기 투자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상품에 완벽한 안전지대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포커스 네트워크는 장기 투자의 핵심 개념을 완전히 파헤치고 미국과 한국의 대표 지수 ETF에 대한 10년 장기 투자 성과를 실증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나왔는데요.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앙젤레 코스톨라니는 그의 저서에서 주인을 경제, 강아지를 증권시장에 비유했습니다. 증권시장은 강아지처럼 종횡무진으로 오르락내리락하고 때로는 뒷걸음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와 증권시장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갑니다. 투자 상품에 대한 장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세는 매일 변해도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그 기업의 내재 가치에 수렴해 갑니다. 결국 강아지는 주인이 가는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지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지금부터 장기 투자의 핵심 개념을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장기 투자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선 거치식 럼프섬 투자입니다. 은행의 정기예금처럼 일시금을 한꺼번에 투자해서 상당 기간 묻어둡니다. 차이점은 예금금리는 사전에 고정되어 있지만 주식이나 펀드의 수익률은 시장에서 항상 변동합니다. 이 표에서 1200만 원을 1년간 거치식으로 투자해서 10% 수익이 났습니다. 두 번째는 적립식, 즉 인스톨먼트 투자입니다. 매달 또는 분기마다 투자합니다. 이것도 적금처럼 금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장에서 수익률이 항상 변합니다. 매월 100만 원씩 12개월 적립식으로 투자해서 수익률은 8%가 납니다. 적립식 투자는 저점에서 매입 수량이 늘어나지만 고점에서는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적립식 투자는 주가 하락기에 많이 매수해서 상승기가 이어질 때까지 장기 보유할 때 투자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다음으로 투자 수익률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0% 손실, 올해 100% 이익이 났을 때 연평균 수익률은 얼마가 될까요? 즉 여기서 보듯이 주가가 만 원에서 5천 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만 원으로 오른 경우입니다. 우선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마이너스 50%와 플러스 100%를 평균하면 25%가 나옵니다. 이것을 산술평균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현실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복리 개념으로 계산하면 수익률이 제로로 나옵니다. 이것을 실제 수익률인 기하평균 수익률이라고 하죠. 용어상으로는 복리는 예금 상품에, 기하평균 수익률은 투자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산술 평균은 직선으로, 기하 평균은 곡선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적립식 투자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앞선 영상에서도 이미 설명한 바 있는데 AB 구간에 적립식으로 만 원씩 5번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15,000원으로 올랐다가 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또다시 만 원으로 회복되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총 매입 수량은 56.7주가 되고요. 투자 수익률은 13.4%입니다. 고점에서 적게 산 것보다 저점에서 산 수량이 더 많아서 플러스의 수익률이 난 것입니다. 이것을 평균 매입 단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라고 합니다. 적립식 투자를 하면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져 수익률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산 배분에 의한 분산 투자 효과입니다. 자산 배분이란 쉽게 말해서 돈을 여러 개의 바구니에 담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 배분으로 분산 투자를 하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작아지게 되는데 전문 용어로 통제할 수 없는 시장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험, 즉 체계적 리스크를 줄이거나 아예 제거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만 여기 수식이 하나 필요한데요. 변동성 드래그, 즉 volatility drag라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의 의미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기하 평균 수익률 RG는 산술 평균 수익률 RA에서 변동성의 2분의 1을 빼는 값으로 산출됩니다. 즉 변동성이 수익률을 끌어내린다. 마이너스니까 드래그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만일 변동성이 제로이면 기하 평균 수익률과 산술 평균은 일치합니다. 그러나 투자의 세계에서 예금 상품들을 제외하고는 변동성이 없는 포트폴리오는 없습니다. 변동성이 작아지면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고요. 반대로 변동성이 커지면 수익률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ETF를 포함한 펀드 상품들은 집합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배분에 의한 분산 투자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간의 분산 효과입니다. 기본적으로 적립식 주식이나 펀드 투자의 미래 수익률은 예측이 불가능하지요. 이러한 미래 수익률들은 서로가 독립이고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변동성이 낮아집니다. 변동성이 낮아지면 앞에서의 변동성 드래그 공식에 따라서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여기 왼쪽 그래프를 보면 투자 기간이 긴 장기 투자일수록, 즉 T값이 커질수록 변동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변동성이 낮아지게 되면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고요. 이것을 시간의 분산 효과라고 합니다.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면 시간의 분산 효과가 커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10년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는 워렌 버핏. 그는 아내에게 자기가 죽으면 현금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는 유언장을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SPY, 즉 스파이 ETF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워렌 버핏이 장기 투자를 권장하고 ETF에 현금을 담아두라고 조언하는 것은 무턱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한 장기 투자, 적립식 투자의 수학적 핵심 개념을 완전히 파악하고서 이론에 근거하고 자신의 경험 속에 녹아있는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미국과 한국 대표 지수 ETF에 대한 장기 투자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분석 대상 3가지 ETF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스파이는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고요. 설정일은 1993년 1월 22일이고요. 보수는 0.09%입니다.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고 있고 금융주를 제외한 초우량 기술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정일은 99년 3월 10일이고요. 보수는 0.2%입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200 ETF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설정일은 2002년 10월 14일, 보수는 0.15%입니다. 국내 ETF를 미국 ETF와 비교하는 것이 시가총액이나 거래량 측면에서 무리가 될 수 있겠으나 다만 구조적 차이를 알아본다는 측면에서 포함시켰습니다. 먼저 SPY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과거 20여 년간 닷컴 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 대유행 발발 기간을 제외하고는 견조하게 추세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1999년 3월 16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10년씩 3 내지 4년 간격으로 5개의 장기 투자 데이터 분석 구간을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표는 SPY에 대한 10년간의 장기 투자 성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서 세금, 물가, 배당, 수수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적립식은 매월 $500씩 투자한다고 가정했고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제1 구간의 10년 수익률과 연평균 수익률은 각각 마이너스 36%와 마이너스 4.4%를 기록했습니다. 거치식으로는 마이너스 42%, 연평균으로는 5.3%의 손실이 났습니다. 적립식 거치식을 불문하고 큰 손실이 난 것은 이 분석 기간 동안에 닷컴 버블 붕괴와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초대형 악재가 발생하면 투자의 대가들이 강조하는 장기 투자라도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는가 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끝나가던 제4구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큰 폭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5개 구간에서 연평균 수익률은 적립식 2.8%, 거치식 5.4%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QQQ ETF의 장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PY처럼 닷컴 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 대유행 발발 기간을 제외하고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SPY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지수 편입 종목에 성장성이 뛰어난 기술주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도 스파이와 마찬가지로 1999년 3월 16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기간 중 10년씩 3 내지 4년 간격으로 5개의 장기 투자 데이터 분석 구간을 설정했습니다. 이 표는 QQQ ETF의 10년 장기 투자 성과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제1구간의 10년 수익률과 연평균 수익률은 각각 마이너스 30%와 마이너스 3.5%를 기록했고요. 거치식으로는 10년 마이너스 46%, 연평균으로는 마이너스 6%의 손실이 났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끝난 후 2012년 3월부터 금년 3월까지 5 구간에서 QQQ는 코로나 대유행 발발 직후를 제외하고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적립식 10년 수익률 165%, 연평균 10.2%의 수익을 기록했고요. 거치식으로는 10년 놀랍게도 393%, 연평균으로는 17.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 내외의 은행 금리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200 ETF의 장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MF 외환 위기 직후 2008년까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급락했고요. 그 이후 자동차, 화학, 정유, 이른바 차화정주들이 증시를 견인하면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스파이와 QQQ ETF하고는 다르게 행보 기간이 길고요. 상승 추세선이 매우 완만한 모습입니다. 코덱스 200 ETF 설정일이 2002년 10월 14일이라서 그 다음에 2003년 3월부터 2 내지 3년 간격으로 총 5개의 데이터 분석 구간을 설정했습니다. 이 표는 5개 분석 구간에 대한 10년 동안의 장기 투자 성과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립식은 매월 50만 원씩 투자를 한다고 가정과 계산을 했고요. 5개 분석 구간에서 연평균 수익률은 각각 적립식 2.4%, 거치식 7%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의 대표 지수 ETF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대형 악재 속에서 미국의 대표 지수 ETF인 스파이와 QQQ에 대한 10년 장기 투자에도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그런 가능성을 인지하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이보다 더 높은 성장성을, 스파이는 QQQ보다 더 높은 안정성을 보였습니다. 분석 대상 기간 중 한국의 코덱스 200 ETF는 손실이 난 구간은 없었으나 미국의 스파이나 QQQ에 비해서 행보 기간이 길고 성장성이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요점과 시사점을 정리해드리는 포커스 포인트 코너입니다. 첫째, 장기 투자에는 적립식과 거치식이 있으며 전자는 직장인들의 목적 자금 마련에, 후자는 여윳돈을 증식시키는 수단에 적합하고요. 둘째, 단리 개념에 기초한 산술 평균 수익률은 실제 수익률과 괴리가 있으므로 복리 개념에 기초한 기하 평균 수익률을 사용하여야 하고, 셋째, 적립식 장기 투자는 평균 매입 단가 효과, 자산 배분 분산 효과, 시간 분산 효과 등 투자 관점에서 여러 가지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넷째, 그러나 실증적으로 닷컴 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 위기 등과 같은 대형 악재 속에서 미국의 대표 지수 ETF 장기 투자에도 큰 손실이 발생한 케이스가 있어 모든 투자에 완벽한 안전지대는 없으므로 언제나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포커스 경제톡이 보내드린 장기 투자의 핵심 개념 완전 해부. 그러나 모든 투자에 완벽한 안전지대는 없다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영상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블로그를 방문하거나 채널 정보에 들어가 블로그 링크에 연결하면 자세한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커스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경제나무처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행복한 경제 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 여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